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좋은 말씀 중 오늘의 업과 인연은 반드시 내일의 결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단풍 구경 가지 않고 절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봄에 꽃 구경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갈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세상살이에 바쁘고 정신없어서 꽃 구경에도 단풍 구경에도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절은 질서에 따라서 어김없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사람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등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어지럽습니까?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유독가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것도 후진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협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일에 대해서 거듭거듭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서울 나왔을 때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우리 길상사 마당에 관음상을 만들어주신 최종태 선생님이 칠순을 맞아 기념 전시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최하백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최하백 말씀이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세계 미술사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었대요. 무엇인가 하면 그림에서 인간과 자연의 형상이 사라졌대요. 지난 100년 동안 예술가들이 인체는 그렸지만 인간을 그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도구처럼 인체는 다루면서도 인간을 다루지 않은 거예요. 또 자연의 형상도 다루지 않았대요. 물론 자코멘티 등의 소수 예술가들이 인간을 다루었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 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을 소외시켰다는 겁니다. 거리의 풍경만을 그린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그림에도 집과 거리만 나타나지 거기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예전 우리의 동양화도 그렇고 서양화에서도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고 있었어요. 거리를 그릴 때도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과 거리만 있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인간과 자연을 도외시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 저를 만나는 신도님들께서 스님은 혼자서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데 저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제가 왜 떨어져서 혼자 살지만 거기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과도 이처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한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사람인 한자를 보세요. 서로 의지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서 있을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 인자가 상징하듯이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사람은 홀로 있지 않고 흙과 물과 바람, 나무와 새와 짐승 등 수많은 생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커다란 생명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에요. 그 만물과 함께 커다란 생명의 흐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과학은 어떤 한 부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를 망각해요. 부분에만 집착해서 전체를 망각하는 이런 맹점과 맹목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공생공존의 틀이 깨져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공생공존을 해왔습니다. 산업사회와 기술사회에 이르러 그 틀이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생명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처럼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진 생명의 흐름을 무너뜨린 결과 거친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신만 알고 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고 조급해서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뜸도 들이기 전에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도 그렇고 급증하는 이혼율도 그래요. 참고 기다릴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게다가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던 사람이 번번이 패배하자 화가 나서 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의 당사자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30대예요. 또 한 고등학생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같은 반 그부를 수업 중에 살해했습니다. 이를 저지른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폭력 영화를 40편인가 봤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친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업이 자기 몸에 배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씨를 심게 됩니다. 좋은 일을 보게 되면 좋은 씨를 심는 것이고 나쁘거나 어두운 일을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성에 어두운 씨앗을 심게 돼요. 극장가에서도 폭력물이 큰 흥행을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이 크게 흥행한 그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평소 폭력에 억압된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배설의 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도 자꾸 좋지 않은 것을 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심성에 필름으로 찍혀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재현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업이 됩니다. 치고받고, 쓰러뜨리고, 짓밟고, 죽고, 죽이는 장면을 즐기게 되면 그 장면들이 우리 기억의 필름에 남아서 잠재의식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그와 같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씨앗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업의 파장이고 흐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테러 사건을 보세요. 그것은 이슬람 폭력 집단만의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 소설, 영화를 통해서 때려부수고 불지르고 파괴하는 업을 우리는 일찍부터 익혀왔어요. 미국에서 만든 할리우드 영화들이 어때요? 폭력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테러 집단들이 거기서 배운 것이고 그런 폭력이 그동안 업으로 쌓인 거예요. 테러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영상을 자꾸 접하다 보면 우리 잠재의식에 그런 기억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칠어져요. 말씨도 행동도 거칠어지고 폭력적인 시대의 공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업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 테러 사건과 같은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인 응어리가 폭발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치와 경제를 뒤에서 주무르는 사람들이 거의 유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유태인들,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그러니 아랍 사람들이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응어리와 앙심이 업이 되어서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 쌓여서 나의 삶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얼마 전 한 대학 교수가 쓴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1학년 남학생이 같은 과의 학생을 열렬히 사랑했대요. 처음에는 이 학생이 새침하게 대해서 남학생의 애가 나왔나 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서로 좋아서 캠퍼스 안에서도 팔짱을 끼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교수가 보았어요. 흔히들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런데 한 학기를 채우기도 전에 그 여학생이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그 남학생을 버리고 떠났대요. 차인 거죠. 그렇게 열렬히 좋아하던 여자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 좋아지느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견디다 못해서 자기 선생한테 자기를 좀 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시련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의 어머니가 마침 그 교수와 유학교 시절 친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교수한테 남학생의 어머니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이래요. 실현당한 자식을 보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단다. 자기 싫다고 떠난 애를 못 잊어서 밤잠을 설치고 긴 일을 거르는 자식이 너무 믿고 그러면서도 어미 앞에서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떠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벌이 이렇게 혹독할 줄 미처 몰랐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남학생의 어머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남학생과 뜨거운 연애를 했대요. 사랑이 아니라 연애예요.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한 남학생과 열렬히 사랑해서 온 학교 학생이 다 알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졸업과 동시에 오랫동안 사귄 남자를 버리고 소위 조건이 좋은 현재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대요. 흔히 있는 일이죠. 버림받은 그 남자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살소동까지 벌였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목숨 걸고 좋아한 같은 과 여자아이가 바로 그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유학을 떠나서 소식이 끊겼던 예전 그 남자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사를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이게 업의 파장이고 고리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이 그 이면을 보면 어떤 인과관계의 고리로 이어져 있어요. 업을 지으면 그 대가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업의 파장이 미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대가를 나만 받으면 되는데 내 자식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자식은 나의 분신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과 사고는 인과관계의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심한 정치인들 보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텅텅거리며 위세나 떨치고 다니고 또 동쪽이다 서쪽이다 편을 갈라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힙니까? 이러한 일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닐 겁니다. 조선조 당장 때 출발했던 그 후예 드릴 거예요. 그런 인자들이 남아서 지금까지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미국의 테러도 그런 인과관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만 편드는 미국에 대한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식으로 폭발한 겁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투를 행해서 그 마음을 맑게 가지라. 이것이 모든 성현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을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폭력과 인간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인과의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인과의 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당장의 일이 전부인 줄 알고 눈앞의 현상으로 끝나는 줄 알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업이 됩니다. 업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낳는 모태, 씨앗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가에 따라 내일의 나 자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업의 연장이에요. 끝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 도움을 주는 기관 중에 데비양로원이라고 있어요. 거리에 계신 노인들, 거두어줄 자식도 없이 완전히 버려진 노인들, 그리고 치매 기운이 있는 노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5년 전에 양로원에 들어온 할머니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17살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20대 중반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유교적인 풍습이 강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죄인이 돼요. 쫓겨나면서 위자료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막막하니까 집을 나가면서 돈을 훔쳤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던가 봐요. 이 할머니는 소박을 맞고 쫓겨나긴 했지만 돈을 훔쳐나온 그 일 때문에 늘 마음의 가책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이 할머니가 양로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1년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양로원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예전 남편이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할머니를 못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그랬을 거예요. 또 살아온 가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주변 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볼 것은 풀어야 되지 않느냐고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보라고 권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그때 마침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정신이 들어서 할머니를 알아보더래요. 할머니가 그동안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했대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주어서 고맙다고 하더래요. 한번 만난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인 것 같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돼요. 외나무 다리가 되었건 양로원이 되었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세상 인연의 끈앞풀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쌓아가는 관계 속에서 마땅치 않고 좋지 않은 관계는 개선해야 됩니다. 현재의 나를 위해서, 이 다음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때마다 당장의 현상만 생각하지 말고 이 다음에 찾아올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